자, 수학 두 번째 시간 함수의 연속을 시작해 봅시다. 첫 시간에 함수의 그 칸이라는 걸 우리가 처음 이제 다뤘잖아. 수업도 해봐서 알겠지만은 이게 극한이라는 개념이 쉬운 사람,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쉽고 어렵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어렵고. 그치, 왜 이러니 아침부터?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 x제곱 마이너스 x. 그럼 이 극한이라는 건 결국 0이에요. 어떻게? 이를 대입해서. 음. 근데 그러면 극한값이 0이다. 0이다.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나면 좋은데 극한의 개념은 그러니까 요 말을 좀 더 풀었으면은 0에 가까워진다.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를 의미한다고. 이게 뭔 개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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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림잡을 어림잡다고 하기에도 너무 0이랑 비슷한 숫자를 가지고 0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극한의 개념이 이런 거다. 이걸 어렵게 받아들이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솔직히 좀 선생님 입장에서는 미안합니다. 난 너무 좋았거든. 극한 할 때 너무 쉽게 그냥 뭐야, 저 말을 그렇게 솔직히 신경 쓰지는 않았어. 그냥 특정 순간에서 뭐 기형 옳은 것을 고르시오 막 이런 거 할 때 0이다 아니다. 0은 아니라며. 0은 아니겠지. 탁. 응. 0이 가까워지는 거지 0은 아니라며.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시점을 묻는 상황에서만 저 말을 신경 쓰고 평소에 그냥 계산하듯이 풀었어요. 단순 계산 문제. 리미트 하나 박아놨는데 문제가 너무 쉬운 거를 그냥, 그치? 음, 그니까 잘 받아들였길 바랍니다. 극한의 의미를. 내가 전달을 이상하게 한 걸 수도 있어.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실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극한이라는 건. 그냥 기억만 하라고. 가까워지는 거지. 그게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 값에 가까우니까 그거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아무튼 두 번째 함수의 연속 갑시다. 아, 자, 함수의 연속이라. 함수의 연속. 연속 조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할까? 내 그 함수라는 건 다 그래프라 그랬지. 뭐 이렇게 가는 1번 그래프 있고, 이렇게 가는 2번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가는 3번 그래프가 있어요. 자, 주어진 세 개의 그림 중에 연속 함수를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제끼고 우리 머리를 비우고 우리 머리에 있던 어떤 지금 살짝 그냥 책 내용 보면서 막 슬쩍 이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화면만 봐. 집중해. 여기서 연속 함수 골라봐요. 지금부터 10초 뒤에 답을 얘기할게요. 네, 정답은 1번 하나예요. 연속 함수. 이어져 있는 거야. 끊어지지 않은 거.
끊어졌죠? 여기서. 그치? 얘도 여기서 일종의 끊어진 셈이죠. 어. 그래서 연속한 그래프는 결국 1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씨. 3번은 다들 연속이 아닌 걸 알아. 2번 갖다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면 어? 강가 강과 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는데 내가 쭉 가다가 한 1cm 틈이 생겼어. 바닥이랑 이어지는. 이거 무서워서 차 다니겠냐? 쫙 갈라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그냥 붙어있는 거야 다리가. 어, 이렇게 다리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그냥 붙어있을 뿐이에요. 불화해서 차들이 다니겠냐고. 차는 다니겠지만 문제가 나겠죠. 조금이라도 끊어졌으면 이 다리는 끊어진 다리가 맞지. 이 동그라미 점, 저 점에 좌표가 존재하지 않고 그 점일 때와 함수값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건데, 아무튼 대충 봐서 이어져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이어져 있는 연속하다라고 할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는 연속을 우리가 볼 줄 알았다고 치자고. 그거를 식으로 풀이하는 건 방법이 뭘까? 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조건, 요거 하나로 거의 다 합니다. 요거 머릿속에서 빼먹으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정확하게 말하면 어, x가 a에서, 근데 시작부터 노란색이지, 누리끼리 하게. x는 a에서 y는 fx가 연속일 조건이야. 어쨌거나 선생님이 함수 연속 조건이 뭐야? 라고 물으면 지금부터 나올 말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다. 두 번째,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세 번째, 위 두 값이 서로 같다. 라고 보통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간소화 시킬게요. 말로는 저렇게 얘기하면 돼.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고 극한값이 있고 두 값이 서로 같다 라는 건데, 이게 뭔 말이냐? 조금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x에다가 a를 대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정의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해 줄게요. fx가 만약에 x 빼기 1분의 1이야. 그렇다면 이놈은 x에다 1을 넣을 수가 없는 식이죠. 분모가 0 되니까. 이 경우는 x는 1에서 정의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근데 0이나 2나 뭐 1 제외한 다른 모든 숫자는 넣었을 때 얼마의 숫자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치? 그럼 정의되어 있는 거야. 그 숫자를 넣어도 문제가 없다. 별탈 나지 않는다. 정의되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좀 더, 이건 얘만 자꾸 들면 좀 하면 어지러워지니까 이렇게 합시다. 정말 진짜 간단하게 압축하자면, 조금만 이거, 오케이. f a 존재. x 값에다가 a를 대입한 fa가 존재래. fa라는 거는 함수 x좌표에다 a를 대입했기 때문에 함수 값이 됩니다. 함수값.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
x는 a로의 극한값이 존재. 극한값.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뭐냐? 이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다. 이게 세 번째예요. 함수값 있고 극한값 있고 둘이 같으면 끝. 연속이다. 오케이? 함수값 있고 극한값 있고 둘이 같으면 끝. 요것만 기억합시다. 자, 이 식의 제일 마지막 부분만 우리가 따와서 결론을 하나 낼 거야. 연속의 계산 문제들 대부분을 한 줄의 식만 가지고 다 풀 건데, 결국 요 마지막 식만 좀 기억합시다. 지우고 들어갈게요.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뭘까요? 내가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앞으로 내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물어봤을 때, 존재 조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 뭐냐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대답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자, 좌우 극한이 같다죠. 리미트 x는 a 좌극한 하고 리미트 x는 a 우극한 하고 f a 이 함수값 이 세 개가 전부 다 같아주면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결국 선생님 요 하나 한 줄 이거 이 풀이 하나 써놓고 이걸로 다 풀 거예요. 자세한 거 문제로 가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제일 굵직한 건 여기서 넘어간 거예요. 그죠? 자, 다음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구간에 대한 표현인데 구간. 구간이 뭐냐면은 정의역의 범위를 나타내는 규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아가지고 만들어낸 규칙이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자,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등호가 붙어있는 x값의 범위를 구간으로 표시할 때는 a와 b 사이인데 등호가 포함되었다라고 하여 꺾은 괄호를 이용합니다. 대괄호를. 얘들은 부등호에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a가 a랑 b인데 괄호를 이렇게 쳐줘야 되겠지. 둥근 괄호. 얘는 a한테는 등호가 있고 b한테는 없잖아, 그치? 그럼 a는 꺾은 괄호, 대괄호, b는 중괄호, 소괄호지, 소괄호. 소괄호를 써주면 돼. 둥근 괄호, 꺾은 괄호 이렇게 얘기할게요. 얘는 a한테는 등호가 없으니까 둥근 괄호, b한테는 등호가 있으니까 꺾인 거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이렇게 혼자만 있는 애들에서 문제가 생겨요. 어려운 내용 아니라 그랬죠 내가. 얘만 좀 주의하면 돼요. a한테는 등호가 있고 크거나 같다는 애가 이렇게 시작은 해야 되겠는데 끝을 낼 수가 없어. 그렇다고 수학이 이렇게 애매하게 대충 띠용띠용띠용띠용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뭐냐면 a보다 크거나 같긴 한데 엄청 큰 어떤 무한대보다는 무한대까지 간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런 느낌 기억해 주세요. b보다 작거나 같아도 똑같겠지. b가 제일 크니까 b에서부터 이렇게 닫아줄 건데 뭐 이거 계속 작아질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보다는 좀 크다라고. 무한대는 우리가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호를 붙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둥근 가로로만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런 것만 좀 알아둡시다. 이렇게 꺾였다, 꺾인 가로, 좌우가 꺾인 가로는 a랑 b 값을 갖고 있다, 등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 등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닫힌 가로라고 합니다.
닫힌 구간, 닫힌 괄호라기, 네, 닫힌 구간. 근데 A 양 끝에 범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런 구간을 열린 구간이라 그래. 근데 왜 닫히고 왜 열렸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x가 3보다 작다라고 해보자. 예를 들면 그러면 이 구간의 최대값이 뭐야? 주어진 범위 x값의 최대는 얼마일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자면 범위가 얼마인데? 말을 할 수가 없죠. 3보다 작은 건 알겠는데 3보다 작은 어떤 수열하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숫자가 뭔지 특정 지을 수 없어. 약간 열린 결말일 것 같아요. 아, 주인공이 해피하게 사는지는 알겠는데 얼마나 해피하게 살지는 잘 모르겠네. 약간 영화 찝찝하게 끝나는 것들 있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 구간이란 그 구간의 끝에 있는 숫자들을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열린 구간이고요. 닫힌 구간은 여기다 등호만 붙여봐. 이 구간의 x의 최대값은 3이요 라고 딱 말하잖아. 열리지 않아서 딱이야. 응, 끝. 오케이. 그래서 닫혔다 열렸다라는 말이 약간 느낌상이랑 반대로 들어가는 거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구간의 끝값을 얘기할 수 있으면 닫힌 구간이고 끝값을 얘기할 수 없으면 열린 구간이다. 반 열린 반 닫힌 저거 크게 막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요 기호 보고 이제는 뭐냐면 기호 보고 요거를 할 수 있으면 되더니까 요거 가지고 요거 이렇게 하라고는 잘 안 시켜요. 반대로 할 줄 알아야 이것만 알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연속함수의 성질 갑시다. 똑같아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랑 비슷하게. 연속하는 연속함수.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x는 a에서 연속하는 fx gx에 대해서 이 함수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x는 이걸 하더라도 x는 a에서 연속한다. 사칙 연산이 성립한다란 말이야. 그냥 극한 때도 이런 말이 있었죠. 근데 극한 때 한 마리 꼬리가 붙었지. 여기도 붙어요. 이 나누기 계산은 gx가 0이 되면 안 돼요. 주어진 범위에서. 뭔지 예를 들어주자면은 fx가 그냥 x 제곱이야. 근데 gx는 x고. 그러면 콜 x는 0. 그럼 얘들은 어차피 자 이렇게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x제곱, y는 x제곱, y는 x 이렇게 봤던 다항 함수들 있죠. 아, 왜 글씨 쓰기가 싫지? 다항 함수. 글씨를 되게 못 쓰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던 다항 함수들은 1차, 2차, 3차 막 이런 거, 상수함수 이런 거 기본적으로 연속함수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기다 써놓은 x제곱이나 x 같은 fx, gx 이 두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이야. 그러면 항상 연수가 3이기 때문에 x는 0에서 연속합니다. 저 두 함수는. 근데 더해볼까? f 더하기 g를 하면은 x제곱 더하기 x야. 빼볼까? f 빼기 g 하면은 x제곱 빼기 x고. 세 번째 곱해볼까? f 곱하기 g 하면은 x 세제곱이고
f 나누기 g는 x분 바로 나누지 말고 이 수식으로 써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0 넣어서 계산 안 되면은 불연속이야. 아니 알았죠? 0 넣으면 0, 0 넣으면 0, 0 넣으면 0, 0 넣으면 띠용, 띠용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말을 아시겠어요? 띠용. 약분하면 넣을 수 있지. 알아. 나도. 이거 약분하면 넣을 수 있어요. x 사라지면 분모 x 지우면 넣을 수 있잖아. 근데 약분하면 넣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 생기잖아. 그냥 못 넣잖아. 위에 그 1, 2, 3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라는 조건이 생겨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는 거죠. 그냥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쟤는 무슨 조건이 붙어야 된다고.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1, 2, 3번은 아무 생각 없이 0 넣으면 다 0 나온다고 계산했는데 4번은 약분한 거에다 0 넣으면 0이에요. 막 이런 말 뭐 구구절절 사연이 생기면 안 되는 거라고.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도 4번 나누기는 연속하지 않은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최대 최소 정리. 이 장난하나? 자, 최대 최소 정리. 정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함수 fx는 x좌표 a부터 b까지 연속한 함수 fx에 대하여 예를 들면 a, fa를 지나고 b, gb를 갑자기 함수가 바뀌어 fb를 지난다. 이 두 점을 지나는데 연속한 함수. 그냥 한붓그리기 같은 거 생각한다 보면 되지. 쫙 이렇게 애매하다. 쫙 뭐 예를 들면 이런 걸로 보자면은 아침부터 미치겠네. 자 이렇게 보자면은 내가 선을 띄지 않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fx는 반드시 주어진 구간 내 최대값과 문자 여러 번 보내지 말고 한 번에 싹 정리해서 보내세요.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띄지 않고 그리는 연속함수에 대해서는 주어진 구간 어떤 구간을 자르더라도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 느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지? 봐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에서 어떤 문장으로 형태하면 명제, 말 이런 게 있으면 얘는 이걸 때 무조건 돼. 여기 아닐 때는 그럼 선생님 연속함수가 아닐 때는요? 최대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야. 생각을 해보란 얘기야. 항상 연속한 애한테서만 최대 최소를 우리가 따져줄 수 있는 반드시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예를 들면 불연속 함수 아무거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와. 자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하는 이 함수는 최소값은 얘예요. 요거. 근데 최대값은 여기 있긴 한데 여기일 텐데 여기가 얼마인지 말을 할 수가 없어. 저 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 그래서 최대값이 없는 거야. 최대값 없고 최소값 있고 또 다른 거. 자,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불연속이죠. 선이 끊어져 있죠. 근데 최대값 있고 최소값 있지. 다 있네 얘는. 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다르다고. 반드시 성립하는 건 연속하는 애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라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 이게 끝이야 그냥. 최소 정리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사이값 정리. 원래 사이값 정리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네. 이거 좀 잠깐만요. 물 좀 따라 갖고 와서 마저 시행을 할게요. 잠깐 영상 잠깐 스탑해놓고. 자, 사이값 정리라는 것도 정확하게 이제 이 문장을 외워둡시다. fx가 이 구간에서 연속하는 fx에 대하여 fa와 fb 사이에 이 사이에 있는 등원과 부등원과 등원과 부등원과 등호 붙여도 되고 부등호 붙여도 되고 그냥 막 해도 돼요. 붙이지 말까? 그냥 자, 정말 쉽게 가자고. 쉽게 등호 일단은 뺄게요. FA와 FA가 기본적으로 작다라고 일단 잡은 거야. 예를 들자면이야. 이 부등호 방의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이에 있는 K 값에 대해서 이 K를 만드는 FC, 이 K라는 값을 만드는 함수값 FC가 지금 뭐라고 하지? 왜 그렇게 문장을 안 나오냐? 이 FC, 그냥 K라는 값을 만들 수 있는 FC라는 값이 X좌표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야. 야, 얘들아, 그러지 말고 28페이지 사이값 정리 1에 있는 저 네 줄의 문장을 외워두도록 합시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그렇지? 뭔 말인지 이제 보여줄게요. 여기가 A, FA고 여기가 B, FA.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라서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 사이를 연속함수가 있대요. 막 이렇게 가자고 치자. 연속함수 fx가 있어. 그러면 이 y좌표 높이랑 이 y좌표 높이 사이에 어떤 y는 k라는 게 있어. 그럼 이 값을 만드는 함수 값이 여기네. 이 점의 좌표가 c, fc라고 한다면 k를 만드는 fc 값이 이 x좌표 c가 x좌표는 좌우로 비교하는 거죠. x는 a인 곳하고 여기 x는 b인 곳 사이에 요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c가 당연한 얘기 아닌가? 당연한 얘기인데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그림을 한번 보여줬으니까 좀 더 이야기를 해줄게요. 알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보자. 한 점은 여기 있고 한 점은 여기야. 구간의 양시작 끝점은 여기야. 요 사이에 y는 k라는 선이 있어. 그러면 이 점에서 시작해서 쭉 그려가지고 이 점에서 끝나게끔 연속하게 그리려고 한다면 y는 k라는 선을 적어도 한번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지나가야지. 이렇게 갈 거야? 이거 함수 아니? 이건 장난하자는 거죠. 함수는 이렇게 못 가죠. 함수는 세로선, 그러니까 x축이랑 90도, y축이랑 평행한 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 이거 함수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서 가든 뭐 내려갔다가 지나가든 뭐 어떻게든 이 선을 한번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구간의 양 끝점 사이에는 어떤 지점은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연속하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뭔 말인지 이해됐죠? 이게 답입니다. 밑에 뭐 정리 활용이 있는데 필요 없어. 문제 가서 더 편해. 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극한 때 구구절절 설명했던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혼동을 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선생님 미안해가지고 그냥 빠른 문제풀이로 두 번째 강의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극한의 문제 열심히 복습하시고 자, 지금이 방학 기간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좀 방학 기간 동안 좀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공부 방법이 항상 1단원부터 공부를 하세요. 매주 우리가 매주 한 단원씩 진도를 나가잖아. 그럼 너희들은 그 단원만 그 주에 공부하지 말고 매주 그냥 1단원부터 그 나간 단원까지 매주 3단원 나갈 때도 1단원부터 3단원까지 4단원 나갈 때도 1단원부터 4단원까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적어도 방학이 자주라고 쳤을 때 1단원은 방학 전에 나갔으니까 우리가 5단원까지는 이렇게 나가 있을 거란 말이야. 5단원까지는 이 수학 2의 단원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계돼 있어요. 마치 수학 1에서로 이야기하자면 등차 수열부터 수학적 귀납법까지 그 내용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 등차 수열을 알고 등비 수열을 알아야 수열의 합도 풀고 등차 수열을 알고 등비 수열을 알아야 수학적 귀납법이나 여러 가지 수열들을 다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어요. 누적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특정 단원에서 기말고사 범위에 속했던 특정 수열이란 대단원 수열에서 일맥상통한 거였다면 수학2는 내용 전체가 일맥상통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로 관통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1단원부터 공부를 하신다면 이번 방학이 끝나셨을 무렵 약 한 달 뒤에 당신들은 1단원부터 5단원 내지 6단원까지는 완벽하게 숙지가 돼 있을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매주 그렇게 공부를 하나요? 해봐. 그렇게 하고도 수학 점수가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꾸 해보면서 수학 문제를 자꾸 풀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 흐름을 느끼는 거야. 극한이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구나라고. 그것만 좀 숙지를 해주고 도와주셨으면,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4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자, 연속은 이걸로 다 푼다 그랬어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요거 하나로 다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기억 fx가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경우에는 x 플러스 2분의 x제곱 빼기 4라고 하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에는 1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줬냐? 물론 요거 약분 되죠. 나도 알아요. 약분 되는 거. 근데 약분 되면은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미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이거 약분도 못 해가지고 출제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약분 해놓고 나면은 결국 x-2라고 간단한 1차 함수로 나옵니다. 근데 이 1차 함수라는 게 x는 2가 아닐 때,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만 그려진다. 이렇게 직선이 하나 가는데 마이너스 2에서 뻥 뚫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을 정작 마이너스 1일 때는 1을 찌는데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이 뻥 뚫린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예요. 근데 이 점은 뻥 뚫어놓고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 y좌표는 1에 찍혀 있대요. 1을 요 위에 있어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이렇게. 그럼 그림 자체가 이미 여기서 뚫린 점이잖아. 뚫려 있는 그림. 뻥 뚫린 그림. 매끄럽게 그러니까 연속하게 이어져 있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에 얘는 불연속이에요. 요거를 식으로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림으로는 이 정도면 됐고 문제를 그냥 빨리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극한값과 함수값을 식에서 바로 보고 조사하는 방법이야. 함수값은 이렇게 등호가 붙어있는 값.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이 아침 비몽사몽간에는 아니지만 그냥 자고 일어나자마자 강의를 찍고 있는 터라 조금 두서가 없네요. 함수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는 이 x값이 나뉘어진 지점 얼마에서 나뉘어져 있냐면 결국 마이너스 2라는 곳에서 식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분리된 지점만 조사를 하면은 연속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남은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호가 붙어있는 요게 함수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억지로 집어넣어서 풀어서 얻어낸 마이너스 4라는 게 마이너스 2가 아닌 놈한테 마이너스 2를 넣어서 풀어냈기 때문에 극한값이 되는 겁니다. 앞 시간에서도 말했죠. 극한값이란 결국 요렇게 말하는 극한값, 요 표현들은 결국 x가 a가 되는 거는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x가 a가 아닌 곳에 집어넣어서 얻어내는 값이 아니 얻은 값이 극한값이고 x가 마이너스 2다라고 써있는 식에서 나와 있는 값이 함수값이 되는 거야. 그 둘이 지금 다르잖아요. 하나 마이너스 4, 하나 1. 함수값이 존재해요. 1이고 극한값은 마이너스 4로 존재합니다. 존재는 하는데 둘이 달라. 이해 연속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해부터는 조금 더 식에 특화돼서 설명을 해볼게요. 얘도 지금 식이 어디서 나뉘어져 있냐면 1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을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자, 등호 일단 여기 붙어 있죠. 등호가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함수값은 여기다 1넣으면 돼요. 1넣으면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다랑 작다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우극한 1에서의 우극한은 1보다 큰 데서 1로 다가가는 거란 말이야. 리미트 x가 1 플러스 2인 거죠. 우극한은 1보다 큰 범위에 있는 식에다 1을 집어넣으면 우극한이야. 이게 또 마이너스 1이네. 좌극한은 1보다 작은 데서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1보다 작은 범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x에서 집어넣을 건데 아무것도 없죠? 그럼 그냥 마이너스 1이죠. 함수값 마이너스 1, 우극한 마이너스 1, 좌극한 마이너스 1. 이 세 개가 전부 다 같잖아. 그럴 땐 연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점점 공간이 협소해지는데 디귿. 아이, 지우 가자. 우와, 귀찮아. 글씨 좀, 이거 좀, 참, 아니야. 디귿. 분필 쓸까?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절대값 x-1. 이게 좀 너무 두껍다. 근데 너무 얇다, 그치? 중간이었어, 중간이. 이 정도. x-1. x가 1이 아닐 때. 그 다음에 x가 1이면은 1이래. 자, 요건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가 식을 둘로 분리해서 보내기 편해요. x가 1보다 클 땐 절대값 그냥 풀립니다. 그냥 풀리면은 약분돼서 x만 나오고요. x가 1보다 작은 경우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붙어 풀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x로 나올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크게 구구절절 얘기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1일 때 나오는 값 1은 함수값입니다. 1보다 큰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건 우극한입니다. 1보다 작은 식에다 1을 넣어서 얻어내는 건 좌극한이야. 함수값 또 1이고 우극한도 1인데 좌극한이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다르죠. 얘 혼자. 이 경우 연속한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얻어가야 되는 게 있다면은 식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을 구하는 방법.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구별하는 방법을 보여준 거야.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가지고 구별하는데 등호가 붙어 있는 부분은 함수값을 구하는 거고 그 x가 뭐 a보다 클 때는 a 우극한을 구한다라고 볼 수 있고 a보다 작을 땐 좌극한을 구할 수 있다. 좀 두서없긴 한데 의미는 전달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극한, 좌극한을 그림을 그리지 않고 식에서 찾는 방법이에요. 아무튼 답은 니은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60번. 그림 있으면 연습은 쉬운 건데. 다시, 그럼 언제 그리지? 쫙. 진짜 또라이같이 그랬다. 대충, 뭐. 좋았어. 너무 잘 그렸다.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x값의 개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이죠. 존재하지 않는. 극한값은 좌우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는 거, 오른쪽에서 오는 거 다 떨어져 있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1. A는 X는 마이너스 1 한 개예요. 여기는 어쨌거나 X좌표가 1인 이 지점은 어쨌거나 화살표는 같은 곳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야. 극한값은. 두 번째, 불연속이 되는 거. 불연속은 선이 끊어진 거야. 여기 끊어졌죠. 여기도 끊어졌지. 몇 개야? 두 개. X는 뿔마일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림에서 극한값이나 함수값을 함수의 극한이나 함수의 연속을 그래프로 판단하는 건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문제 164번. 자, 기억. 리미트 x는 1에서의 fx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간단하게 세 글자로 극한값이야. 극한값. 1에서 극한값 자꾸 하면은 극한값, 극한값. 아이, 좀 안 돼요. 콧소리를 좀 빼야 돼. 그래야지 극한값이 발음이 잘 돼요. 극.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코로 소리를 올려버려. 극한값.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1이 여기란 말이죠. 1. 왼쪽은 1로 가고 오른쪽은 1로 가고 다른 데로 가면 극한값 없죠. 니은. 자, 나왔네요. 뭐죠? 합성함수의 극한. 내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겁니다. 합성함수의 극한은 그냥 요 꼴을 살려가지고 표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게 있다고. 천천히 할게요. 일단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좌우간을 따져주는 게 좋지만 그냥 한번 보자면은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fx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럼 f 오브 f는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가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두 번째를 정확하게 찾아줘야만이 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주어진 그래프 같은 경우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 그림들은 이렇게 좌우극한이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도착 지점은 y좌표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안 돼. 못 풀어. 알았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있는데 y좌표잖아. y좌표만 보자고. y좌표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거보다 높은 위치. 위아래 위치를 비교하자면 y좌표가 위에서 내려오고 있잖아. 마이너스 1보다 기본적으로 숫자가 크단 얘기야.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에서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을 정확하게 안 하면은 합성함수의 극한은 다 틀립니다. 어떻게 풀면 맞고 어떻게 풀면 틀리고. 내가 합성함수의 극한 값을 잘 못 찾는다 하는 친구들은 이 두 번째 거 제대로 조사 안 해서 그래요. 맞죠? 그러면 결국 이 안에 있는 f가 이 두 번째 줄을 쓴 게 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f 마이너스 1 플러스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라 하면 이렇게 큰 데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니까 y좌표 마이너스 1로 가네요. 그러니까 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디귿. x는 마이너스 1에서 합성함수가 불연속이니 일단은 극한값은 찾아놨죠. 니은에서 함수값만 찾으면 돼요. f 오브 f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은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일 때 찍힌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x축에 찍혀있기 때문에 0입니다. f0은 0, 여기겠지. 0,1이네. 함수값은 1이야. 극한값 소리를 코로 올리면 안 돼요. 알았지?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고 함수값은 1이기 때문에 둘이 달라요. 불연속 맞아요. 알겠습니까?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합성함수의 극한. 저렇게 세 3단계를 잘 지켜서 가운데 거를 정확하게 조사해 주셔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168번. 자, 극한의 계산이
대충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시라면은 우리 이제부터는 좀 쉽게 단순 계산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주어진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면 k가 얼마냐 이건데, 봐봐요. 얘는 마이너스를 못 넣고 얘는 마이너스를 넣을 수 있어. 연속의 세 가지 조건. 함수값과,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이거를 기억하든지,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둘이 같다. 이걸 기억하든지. 선생님은 둘 다 기억하는 걸 추천해요. 아무튼. 자, 우리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놈한테, 아니 1이 될 수 없는 놈한테 1을 그냥 강제로 대입하는 걸 극한값이라고 하죠.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서술형 풀이라면은 극한값 조사는 저렇게 x가 1이 아니다라고 범위가 나타난 식에다가 리미트를 씌워버리면 이게 극한값 조사야.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겠죠. 조립제법을 씁시다. 1, 2, 2, 0, 2,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x 제곱 빼기 이렇게 나온대. 이렇게 약분하고 남은 거에다 1 집어넣으면 1이죠. 1. 자, 극한값은 1이야. 함수값은 k야. 극한값은 1이야. 함수값은 k야. 둘이 같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연속을 한다고. k는 1인 거죠. 이렇게 풀면 돼요, 그냥. 두 식이 나뉘어지는 지점을 같게 만들어주면 연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넘어갑시다. 174번. 자, 174번은 우리 1단원에 미정계수 유형들이 있어요. 극한값 구하는 미정계수 유형들. 몇 번이냐? 아이야. 유형 12, 13번. 문제 푸는 거랑 그냥 똑같은 느낌인 거야. fx가 주관으로 나와 있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도록 하래. 자, 첫 번째. 할 거 없잖아. 극한값 먼저 찾아보자고.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돼요. 얘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분모가 0되기 때문에 x에다 1 집어넣으면 분모 빵되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1을 못 넣어 얘 때문에 분모 0되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당연히 분자에서 까주겠지. 즉 분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때 성수항이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2가 있었나 보지. 그럼 약분해서 얼마? 3 나오네. 1 집어넣으니까. 그치? 이게 바로 함수값 b랑 똑같아야 돼요. 즉 b는 3 나왔네. a는 이거 전개하면 나올 거 아니야. 전개하면 플러스 x 나오니까 a는 마이너스 1인 거지. 두식 똑같은 거니까. 미정계수 결정. 문자에 식에 미지수가 있더라도 계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식은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답은 구할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178번. 동필에 낫다. 좀 더 동글동글, 애매하게 동글동글하니까 글자도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가우스 빌어먹을. 가우스는 어차피 학교 내신에 안 나올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고. 그래도 안 나온다고 안 하고 나온다고 하고 그거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공부란 좀 어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기왕 할 거면. 그래서 선생님이 그 높은 가치를 추구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합니다. 안 하고 그걸 안 함으로써 나에게 오는 피해는 그냥 감수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매 학기마다 제시험을 보는 과목들이 있죠. 1년에 그 과목을 1년 동안 배운다고 치면 시험이 중간기말 4번이잖아. 근데 난 항상 6번을 봤어. 중간기말 제시, 중간기말 제시. 거의 뭐 고수죠, 고수. 그치? 뭐래? 제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gx가 x는 2에서 연속, 2에서 지금 식이 나뉘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연속이 되려면 x는 2에서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을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함수값 k랑
같아주면 되는 거겠지. 근데 가우스 같은 거는 우리가 좀 그림으로 봐주는 게 좋아요. 그림. 완전 제곱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림 그리기 쉽지.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이 2,4예요. 2,4. 그러면 x좌표가 2로 다가간다라는 거는 y좌표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잖아. y좌표가 어디로 가요? y좌표 4로 갑니다. 근데 4보다 좀 큰 데서 4로 가고 있죠. y좌표가 4보다 좀 큰 데서 4로 간다고. 가우스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4보다 좀 큰 데서 가니까 4.1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럼 얼마로 나와? 4로 나오죠. 이게 둘이 같은 거지. 이렇게 K 찾아주는 거예요. 가우스는 앞 단어에서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가우스는 그래프를 그러니까 가우스는 결국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요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에 개수가 마이너스 2였으면 위로 블록하고 2,4를 지났을 거야. 그럴 경우 4로 가긴 가는데 4보다 좀 작은 데서 가요. 그럼 가우스 3.9가 돼서 그냥 3으로 나오게 됩니다. 값이. 이 말이 이해되죠? 선생님의 의견이 잘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요 어디로 가는지 얘가 가긴 가는데 그거보다 큰 데서 가는지 작은 데서 가는지를 조사해야 되는 순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거를 이럴 땐 구하고 저럴 땐 안 구하나 신경 안 쓰나 이런 걸 좀 구별해 가면서 접근을 해보시고요. 뭔가 딱 정형화된 틀로 얘기해주긴 좀 애매하고 그냥 이거 좀 4로 가는 건 알겠는데 4보다 큰 데서 간지 작은 데서 간지 구별을 좀 해야겠네 싶을 때는 그램을 통해서 구별을 하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82번. 자,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래요. fx라는 게 이렇게 나누기로 나오는 함수인데 연속이라는 거는 이건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없는 함수야. 분모에 마이너스 2가 있어서. 마이너스 1일 때는 다른 값이 있나 보지 뭐. 그치? 찾아보자고. 가만. 이거 극한값 계산해야 돼요. 미정계수 결정이야 또. 당연히 요거 없애주려면 필요한데 x로만 일단 묶으면은 ax 제곱 빼기 b 이렇게 나오잖아. x 플러스 2를 없애려고 보니까 이 x는 분모를 없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2차 시기에서 x 플러스 1을 뽑아내야 되는데 일단 요 특징적인 이 2차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상수항이 없습니다. 아니 1차항이 없어. 1차항 상수항이 있지. b 1차가 없다는 얘기는 이거 합차란 얘기야.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주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ax 제곱이었잖아. 이 a만 따로 곱하기로 써주자고. 선생님 b는요 신경 쓰지 마. 이렇게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약분해주고 이거 전개하면 b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4a가 b겠지.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b.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a니까 8a가 나옵니다. 8a. 이게 8a야 8a. 자, 그럼 이제 a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돼요. fx가 결국은 이 분자식이 a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렇죠? f1이 얼마냐고 묻고 f1이 5라고 줬어. 이거 이렇게 약분해 놓고 나면 나머지가 이제 fx잖아. 그치? f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a잖아. 얘가 5니까 a는 마이너스 5.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답은 마이너스 42. 함수값 마이너스 2가 되겠지. f 마이너스 2. 극한의 미정계수예요. 미정계수. 그것만 숙지를 해주세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거의 다 안 나? 이제 몇 개 안 남은 것 같은데? 그치? 186번.
자, 기억. 연속함수의 성질. f와 f 플러스 g가 연속이면 g가 연속인가? 연속인 두 함수는 사칙연산에 성립한다. 나눌 때만 주의해라. 이거는 빼기로 만들 수 있죠. 빼기. f 플러스 g에서 f를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연속합니다. f랑 f 곱하기 g가 연속이면은 g가 연속이냐? 이거는 f 곱하기 g를 f로 나누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나눌 때는 얘가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죠. f와 g가 연속이면은 fg. 이건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거를 내가 말을 했었어요. 난 사칙연산밖에 얘기한 거 없습니다. 그 말은 합성했을 때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뜨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말이 이해됩니까? 합성했을 때, 내가 언급하지 않는 얘기들은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항상 참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 틀린 거죠. 합성했을 때 연속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선생님이 말했던 적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나 보지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190번. 최대 최소 정리. 이건 뭐 너무 쉽다. 이거. 자, 1번. 불연속이 되는 x값은 두 개다. 두 개입니까? 양쪽 끝에는 제외하는 거예요. 문제 옆에 보면 뭐라고 쓰냐? 구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라는 구간이 나오죠. 아니, 6이라는. 마이너스 1보다는 x가 크고 6보다 작다. 양 끝값이 지금 제외되어 있어요. 구간의 양 끝점은 제외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연속은 여기랑 여기 두 개죠. 1번 맞아요. 2번. x는 5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가 5란 말이야. 5. 좌극한 이쪽, 우극한 이쪽. 화살표가 따로 넓죠? 존재하지 않아요. 맞는 말입니다. 3번. x가 3에서의 극한값은 4다. 3으로 가는 극한값은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화살표 만나고 있고 그 높이가 4에 찍혀 있죠. 맞아요. 4번. 1과 2 사이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1부터, 네, 색깔을 바꿔서. 1부터, x, b는 이쯤에 어딘가겠죠, 이제. 1과 2 사이는 최소가 여기고, 최대가 여기죠. 그러니까 최소값을 갖는다. 맞는 얘기예요. 5번. 주어진 구간 1부터 5 사이. 1부터 5 사이. 여기 좀 확 튀는 색깔 없냐? 새파란색으로 할까? 1부터 이렇게 해서 뻥 뚫리고 여기서 아래다 찍어주고 5까지 되는 요 범위의 최대값은 얘일 것 같은데 얘가 되진 않잖아. 뻥 뚫려서. 그래서 최대값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 최소 있나 없나 판단하는 거 편하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냥. 자, 194번. 1시간을 넘기기 싫었는데 58분입니다. 이런. 방정식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다음 중 이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뭐냐,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인데 y는 0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교점. 이 둘의 교점, y는 0이라는 건 결국 x축을 말하는 거예요. 저 그래프가 x축을 언제 지나는가 라고 묻는 건데, 이게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는 게 그냥 3차 방정식 이렇게 나와버리면 조립제법 해가지고 인수분해 하려고 그랬는데 인수분해 기본적으로 안 되는 식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착각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답에 써있는 게 좌표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1,0, 0,1, 1,2, 2,3, 3,4가 xy 좌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문제 나와있죠. 구간이라고 나왔죠. 구간. x의 범위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0, 0부터 1, 1부터 2, 2부터 3, 3부터 4 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법은 그냥 보면 알아요. 좌표다 조사하면 돼. 좌표의 부호를. 그냥 부호만 조사할 거,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음수네, 음수.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음수네, 음수. 1 집어넣으면은 2 빼기 4니까 또 막 음수네, 음수. 2 집어넣으면은 16에서 이거 다 빼도 양수야. 3 집어넣으면은 27에 2 곱하면 54니까 뒤에 있는 거 다 빼도 양수야. 자, 이 다섯 개의 점을 지나는 다항 함수라면 연속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펜을 띄지 않고 그려봅시다. 쫙, 쫙, 쫙,
쫙 하면은 x축이랑 어디서 만나? 1과 2 사이 어딘가에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답이 1과 2 사이에 실근이 존재한다 라고 해서 1, 2,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냥 부호주사에서 그냥 이어주면 돼요. 점 찍어가지고 점이 x축을 기준으로 어디인가에 있는가 그것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196, 197은 아마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98번. 좌표를 다 줬네. 부호만 찾아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음수, 양수, 양수. 대충 그리는 거야. 위치만. 양수, 양수 이렇게. 자, 이 점들을 이어볼게요. 손을 떼지 말고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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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fx는 0인 실근의 개수라는데 이건 그냥 x축이랑 교점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x축이랑 교점은 하나, 두 개, 세 개, 적어도 세 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 물론 다른 데서도 존재할 수 있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장담할 수 없죠. 있는지 없는지. 그치? 장담할 수 없는 걸 제낀다면 최소한 세 번은 지나가야 무조건 저런 그림은 그릴 수 있다. 가장 간단한 저 그림을 그리려면 최소 세 번은 지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만약에 이럴 수 있지 않아요? 라는 건 만약이잖아. 어떤 조건이 붙는다는 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203번. 자, A가 B를 출발하여, 아니, 버스가 A를 출발해서 B에 도착하고, B에 도착해서 멈춘 다음에 다시 또 C에 도착했다. A에서 B로 갈 때와 B에서 C로 갈 때 최고 속력이 60km였다고 할 때, 봐봐요. Y축을 속력, X축을 위치라고 합시다.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비정류장, C정류장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A에서 멈췄다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겠지. 쭉 가다가 B에서 쭉 달리다가 B에서 멈춰야 되니까 속도 또 0 될 거고요. B에서 다시 출발했다가 C로 도착하니까 또 속도 또 0 될 거야. 그치? 그때 이 최고 속도는 둘 다 60km로 똑같았대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동안, 이렇게 가는 동안 20km는 몇 번 최소한 있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있었다. 물론 더 있었을 수도 있어. 물론 더 있을 수 있어요. A에서 B로 간다고 60km를 찍고 잠깐 신호 정지 횡단보도 대기하다가 쭉 가다 다시 또 좀 빨리 쌩쌩 가다 늦었다 해가지고 A에서 B로 가는 동안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20km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건 만약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가장 간단한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질 때. 자, 함수의 연속 강의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부터는 순간 변형이죠. 미분이라는 이제 진짜 고등학교 수학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말했던 항상 방학일 때 더 열심히 해둬야 미친놈 소리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해뒀는데도 내 결과물이 시원치 않다. 그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만한 학생이었으면 난 진작에 쳐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선생님은 공부해도 안 될 것 같은 애한테 억지로 돈 받아가면서 돈 벌고 싶진 않아요. 본인이 정말 누가 봐도 너 방학 때 어떻게 했어? 그러면은 나 수학 매번 1단원부터 누적으로 계속 공부했어 라고 얘기 들을 수 있게 이 숙제를 해오는 한 주 동안 자네들이 1단원부터 2단원까지 저 모든 문제, 비단계의 모든 문제가 풀려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시간은 많아요. 너희들이 하루에 한 단원씩 다시 푼다고 해도 1, 2, 3, 4, 5, 6, 7 맘먹고 풀면 일주일에 7단원, 7개의 단원을 끝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진도를 다 나간 상태라면 하루 한 단원씩 수학에 올인해가지고 다른 과목도 하겠지만 다 푸는데 10시간이 걸리겠냐 12시간이 걸리겠냐. 계속 푼 만큼 속도는 더 빨라질 거니까 더 빨리 풀 수 있단 말이야. 누군가는 이 9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진 책을 단 9일 만에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세요. 물론 너네 주변에 없겠지만 내 주변에 없다고 너네랑 경쟁하는 상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알았죠?
수시라는 거는 내신이란 점수는 학교 안에서 나오지만 결국 경쟁은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점수는 학교 안에서 만들어지지만 점수는 너네 주변 애들한테서 만들어지지만 결국 정작 접수하고 경쟁을 할 때는 전국적인 애들과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전국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 또라이가 돼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수고했고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 바이바이.